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파업이 터졌어요. 이 두 문장이 같은 날, 같은 공장 안에서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2026년 4월 29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주차장에 쟁의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날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328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한 수치예요. 같은 날, 전체 조합원 89,874명 중 61,456명이 파업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93.1%거든요. 경찰과 노조 모두 약 4만 명으로 추산한 평택캠퍼스 결의대회가 열린 그 오후였어요. 근데 이 93.1%가 만들어낸 파업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삼성 안도 아니고 노조 안도 아니에요. 이건 노사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구조적인 게임이에요. 93.1%가 만들어낸 파업 뒤에서 진짜 웃는 얼굴이 누구인지, 협력사 수천 곳이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2004년에 이미 한번 봤던 장면이 지금 어떤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2023년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6조 5,670억 원이었어요. 반도체 불황이 극에 달했던 그해 수치입니다. 근데 2026년 1분기 단 한 분기 이익이 57조 2,328억 원이에요. 2023년 연간 이익의 8.7배를 석 달 만에 벌어들인 거거든요. 숫자가 실감이 안 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1분에 44억 원을 버는 속도로 3개월을 달렸어요. 이 숫자가 발표된 그날, 공장 안팎에서 동시에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발표가 나온 바로 그 오후 평택캠퍼스 주차장에 쟁의 현수막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볼게요. 2025년 사업보고서 공시 확정치로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5,800만 원이에요. 월로 나누면 1,317만 원입니다. 전국 임금 근로자 평균 연봉의 3배에서 4배 수준이거든요. 2024년 대비 21.5% 인상된 사상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바로 그 해에 성과급 폭발 요구가 터진 겁니다. 근데 같은 공장 담벼락 안에서 전혀 다른 숫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도체 협력사 생산직 직원의 연봉은 중소기업 임금 통계 기준으로 3,5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하루에 버는 돈이 협력사 생산직 직원의 사나흘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파업 찬성 투표는 1억 5,800만 원짜리 테이블에서만 열렸습니다. 93.1%, 10명 중 9명이 손을 들었어요. 왜냐면 OPI라는 제도 때문이거든요. OPI는 초과 이익성 과급이에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목표를 초과할 때 지급하는 추가 보상인데 연봉의 최대 5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익이 8.7배 폭발해도 성과급은 연봉 절반을 절대 넘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노조는 이 상한선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도 함께였습니다. 이익의 15%면 수십조 원 규모에 해당해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이에요. 이 18일이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추산한 수치입니다. 18일 전면 파업을 전제로 한 최대치 시나리오예요. 하루 손실 1조 원.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5억 원 기준으로 따지면 2,000채 가격이 하루에 증발하는 속도거든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파업 장기화 시 최대 10조 원 감소 전망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정밀 제어가 이어져야 수율이 유지되거든요. 수율이란 반도체 공정에서 정상 작동하는 칩의 비율이에요. 라인이 한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의 추가 손실이 따라붙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삼성전자 담벼락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을 바치고 있는 협력사 수천 곳이 있거든요. 파업 찬성 투표에 협력사 직원이 참여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결정은 울타리 안에서 내려졌습니다. 협력사 생산직 직원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납품홀딩 통보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공장 월 고정비는 3,400만 원인데 들어오는 발주가 멈춰 있습니다. 근데 청구서는 울타리 밖으로 날아가는 구조거든요. 이게 공장 담벼락 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가동 사이클과 고덕 신도시 지역 경제는 정직하게 연동됩니다. 삼성 가동이 축소될 때마다 지역 상권과 부동산에 직격탄이 날아가는 흐름 이미 여러 번 봤거든요. 정리하면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성과가 18일 파업 시한폭탄으로 변했고 그 폭발 반경 안에 협력사 수천 곳과 지역 경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터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계를 2004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세메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계열 반도체 장비사예요. 200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메스의 현장 조사를 들어갔거든요. 36개 중소협력사 납품 단가를 평균 14.7% 강제로 인하한 겁니다. 최대 65.2%까지 깎인 협력사도 있었어요. 65.2%를 체감 번역하면
월 100만 원을 받던 협력사가 35만 원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 결과가 심의 절차 종료였습니다. 사실상 묻혀버리예요. 세메스가 삼성전자와 공모하여 장부 조작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2004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협력사 수천 곳은 왜 아무 말도 못하냐?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 투표용지 자체가 없었어요. 협력사는 협상 테이블에도 없고 파업 보상도 없고 항의할 대상도 없습니다. 원청이 파업하면 협력사는 대기 발령, 무급 휴직, 계약 해지로 직결되는 구조예요. 말을 못하는 것과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이유가 달라요. 삼성이 직접 압력을 넣는 게 아니에요. 협력사 매출의 절대적 비중이 삼성 한 곳에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납품 물량이 감소하고 계약갱신에서 탈락하고 발주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거든요. 압력을 넣을 필요조차 없는 구조예요. 침묵은 강요된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삼성이 막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막는 거거든요. 근데 사측 입장도 들어야 공정합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협상 테이블에 내놓은 제안은 임금 인상 6.2%, 자사주 20주, 5억 원 저리 대출, 사내몰 100만 포인트였어요. 사측의 핵심 논거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의 변동성입니다. 2023년 연간 영업이익이 6조 5,670억 원이었던 게 실제거든요.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극단적이에요.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면 불황기의 인건비 구조가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건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논리적 근거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적인가는 지금 당장 답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실제로 극단적이거든요. 근데 그 변동성 리스크를 직원만 감내하고 있다면 그것도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두 논리가 동시에 유효한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이 무너진 거예요. 협상이 무너진 뒤 협력사에는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냐. 제조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는 통상 60일 어음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음이 뭐냐면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겠다는 증서거든요. 납품이 중단되면 어음 발행이 멈춰요. 근데 공장 고정비는 계속 나갑니다. 장비도 있고 직원도 있고 매출 기록도 있어요. 뭐냐면 통장에서 꺼낼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흑자 부도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있는데도 현금 흐름이 막혀 부도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조 2021년 미국에서도 봤거든요. 존 디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농기계 세계 1위예요. UAW 전미 자동차 노조 소속 직원 1,400명이 35일 파업을 벌였어요. 사상 최고 실적이 전망되는 시점에 터진 파업이었거든요. 근데 수학 시즌과 파업 기간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딜러망에서 수개월간 부품 조달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존 디어는 인력 중심 조립 공정이고 삼성 반도체는 자동화 비율이 높아 직접 비교는 무리입니다. 핵심 패턴만 같은 거예요. 원청 분쟁이 공급망 하단을 먼저 흔든다는 패턴이요. 그리고 파업이 끝난 뒤 존 디어의 선택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자동화와 전기 농기계 투자를 대폭 늘렸고 2023년 사상 최대 실적 이후 대규모 감원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파업으로 높아진 인건비 구조가 오히려 자동화 가속과 감원의 명분을 강화한 겁니다. 실적이 가장 좋을 때 파업한 직원들이 그 파업의 결말에서 더 적은 자리를 갖게 되는 역설이에요. 존 디어는 35일 버텼어요. 삼성전자는 18일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딜러망이 당한 것을 지금 한국 협력사 수천 곳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리하면 협력사는 투표권도 발언권도 보상도 없는 구조에 묶인 채로 타인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예요. 2004년에도 2021년 미국에서도 봤던 패턴이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예고한 그 얼굴을 봐야 합니다. 93.1%가 만들어낸 파업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삼성전자도 아니고 노조도 아니에요. 바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리고 TSMC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부터 볼게요. D램이 뭐냐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쓰이는 주력 메모리 반도체예요. 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고요. SSD와 스마트폰 저장 공간에 쓰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기업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예요. 근데 KB증권이 분석한 추정치가 있습니다. 파업이 18일 전면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예요. D램 공급에서 3에서 4% 감소 압력, 낸드에서 2에서 3% 감소 압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공급이 줄면 글로벌 현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같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이 팔 수 있는 구조가 열려요. 삼성이 멈추는 하루하루가 경쟁사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리고 TSMC입니다. 파운드리가 뭐냐면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위탁 생산하는 공장 사업이에요. TSMC는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기업으로 파운드리 세계 1위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흔들리면 일부 고객사들이 TSMC로 발주를 옮기는 이탈 흐름이 가속됩니다. 이미 선단 공정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TSMC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업이 이 이탈을 더 당기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경쟁사들은 삼성 파업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조용히 시장 데이터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경제적 이익과 자본의 생존만 보고 판단하는 냉혈한 투자자들입니다. 수익이 나면 들어오고 위험하면 빠지고 그게 전부예요. 삼성 노사가 싸우는 동안 과실은 담벼락 밖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이 분석한 최악 시나리오입니다. 노조 요구 100% 전면 수용 가정 기준이에요. 추가 인건비 21조에서 39조 원, 영업이익 7에서 12% 하락. 실제 협상은 양측이 절충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JP모건이 숫자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신호예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파업을 투자 리스크로 공식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5월 21일 전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력사 납품이 정상화되고 평택 지역 상권도 다시 안정됩니다. 디램 공급 우려가 해소되면서 글로벌 가격도 안정 궤도로 돌아가거든요. 협력사 부품주들도 정상화 구간에 들어설 수 있어요. 반대로 5월 21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요. 디램 공급 감소 압력이 글로벌 현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스마트폰과 PC 부품 원가가 오릅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협력사는 통상 60일 어음 구조 안에서 납품이 2달 중단되면 흑자부도 현실화 구간에 들어갑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JP모건 최악 시나리오 가정 기준으로 배당 재원 감소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최악 시나리오 기준의 추정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든 담벼락 밖 협력사 수천 곳의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라면 협상 타결 여부와 OPI 구조 변경 폭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JP모건이 제시한 최악 시나리오의 조건이 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협력사, 납품 구조에 묶여있는 분들이라면 통상 60일 어음 주기와 현금 흐름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당장 점검할 때입니다. 소비자라면 디램 현물 가격 흐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공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파업 이후 가격이 급등하는지 여부가 파업의 실질 충격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처음에 3가지를 예고했습니다. 다 풀었는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93.1%가 만들어낸 파업 뒤에서 진짜 웃는 얼굴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디램 공급 감소로 가격 수혜를 챙기고 TSMC는 파운드리 발주 이탈 수혜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삼성 노사가 싸우는 동안 과실은 조용히 넘어가고 있어요. 협력사 수천 곳이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물었어요. 투표용지 자체가 없는 구조, 그리고 말을 꺼내는 순간 납품이 끊길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서 나온 겁니다. 2004년에 봤던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세메스 사태에서 협력사들은 납품 단가를 65.2%까지 깎였고 공정위도 사실상 무처벌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도 삼성은 호황이었습니다. 공론장 밖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구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3년 후를 가릅니다. 경제는 결국 공포가 지배할 때 숫자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이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고 파헤쳐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